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가 지난 20일 발간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놀라운 수출 증가세가 언급됩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먹거리, K푸드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놀라운 사태는 단지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진핑의 중화제국주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결정적인 불신 선언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25년 11월 10일에 발표한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가공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김치, 라면, 과자류 같은 프리미엄 K푸드가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무역 통계를 넘어섭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식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명백한 판단을 내리고 그 대안으로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국산 식품을 선택했다는 정치적, 문화적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문화적, 도덕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소프트 파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중국 공산당의 공식 대변지인 환구시보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1월 10일자 보도에서 환구시보는 베이징이 식품 안전관리를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이면에는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자국 식품에 대한 공포가 이미 만연해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멜라민 파동부터 최근의 가짜 계란 논란까지 중국 식품 안전의 역사는 곧 불신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월 9일자에 이 현상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국가의 수입식품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과거 70년대 일본이 서구 시장에 자동차와 전자기기를 수출하며 메이드 인 재팬의 신뢰를 구축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를 먹거리라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서 확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같은 실용주의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전략적 가치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신뢰 허브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할수록 중국의 불신 경제는 더욱 위축됩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반면 소위 그림자 세력 또는 민주당 일부로 불리는 구시대적 세력들은 여전히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일본과의 구태의연한 동맹관계에 묶여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성장을 억제하려 했지만 K푸드라는 새로운 전선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자각론입니다. 중국은 21세기 초부터 대규모 문화공정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2017년의 사드 배치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산 해산물 일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짓밟아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의 K푸드는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지만 그 에너지는 오히려 북미와 유럽이라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한국을 저가 시장에서 고가 시장으로 강제로 밀어 올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일본의 니케이와 다이아몬드 온라인 같은 매체들은 한국의 이런 약진에 대해 질투와 불안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푸드의 성공을 단순한 유행으로 폄하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식품 대신 한국산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문화나 맛 이전의 안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브루스 베네 같은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신뢰 기반의 공급망 재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가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편했듯이 K푸드는 식량 안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재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세계화는 단순한 식품의 수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가 신뢰성과 고품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시진핑 주석의 중화의 꿈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미국의 대중 소비자들은 중국을 불신하고 한국을 신뢰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권위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22세기 냉전은 무기나 군함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누가 더 매력적인 문화를 가졌는가로 결정됩니다. 중국은 자국의 불안정한 식품 공급망과 폐쇄적인 언론 통제로 인해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정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통해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압박을 프리미엄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로 전환시킨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K푸드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거둘 이익은 2천억 달러를 넘어 3,5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한국이 주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선언해도 이미 깨진 소비자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신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의 K푸드 수출 통계라는 단순해 보이는 숫자가 담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무역 성과를 넘어 불신제국 중국에 대한 신뢰 강국 한국의 결정적인 승리를 선언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의 불안정한 시스템과 불투명성에 등을 돌리고 민주주의와 품질 관리가 투명한 대한민국의 식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종아주의가 먹거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구시대적 세력들이 한국을 견제하려 할수록 한국은 더욱 높은 단계의 시장으로 도약하며 그들의 억압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적 우위와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소프트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대한민국의 승리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한국 방산의 현무 5미사일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